저희가 지금 실기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필기 시험을 아직 합격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걸 하냐 똑같아요. 그냥 본인한테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잘 맞는 그런 책 아무거나 이제 구매를 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책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이제 CBT로 바뀌어서 문제은행식이고 기출문제에서 다 나올 텐데 굳이 봐야 되는 건가? 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그 CBT 사이트 있잖아요. com.cbt.com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전 기출들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아, 근데 나는 다운받아서 직접 풀어보는 것보다 그냥 여기 컴퓨터 PC상에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사이트도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보면은 여기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나중에 채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점하기 누르면 아래에, 그래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 두 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링크를 여기 단톡방에다가 한 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저희 파이썬에는 자료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트형, 리스트형, 튜플형, 딕셔너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했던 건 뭐였죠? 하나는 확인을 했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힌트, 요 괄호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던 거. 선언을 할 때 이 안에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쵸? 리스트죠. 자, 우리 어떻게 선언했어요? 리스트명, 그리고 요 대괄호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값들 넣었었던 거. 우리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우리 배열처럼, 대신 배열과는 다르게 다른 자료형들도 가능했다라고 했었던 거.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가능했었고. 자,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살펴봐야겠죠. 자, 세트형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면은 중복된 원소를 허용하지 않는 집합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자료형, 자료구조입니다. 리스트형은 한번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선형 리스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료구조. 우리 튜플도 이렇게 생긴 괄호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튜플형 같은 경우엔 초기에 선언된 값에서 값을 생성, 삭제, 수정이 불가능한 자료 구조를 저희가 튜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딕셔너리형이라고 하는 건 키와 값으로 구성된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대충 뭔지는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언을 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세트형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선언이 되느냐, 우리 리스트처럼 세트명은 하고서는 셋 괄호 열고 닫고 요 괄호 안에 대괄호를 넣어서 뭐 요소 하나, 뭐 요소 둘,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넣고 싶다 이러면은 등등등등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기가 싫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set명 요 물결 괄호 얘를 이용을 해서 요소 1
요소이 요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 1, 방법 2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도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 우리 어펜드, 뭐 인덱스, 리무브 이런 걸로 값을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어떤 메서드냐? 값을 추가를 할 때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건지 이 안에다가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값을 하나 추가하는 메서드. 자, 그럼 만약에 여러 개를 한 번에 빡 넣고 싶어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메서드를 사용하면 될까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넣고 싶은 만큼 둥둥둥둥. 자,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추가하는 메서드. 자, 마지막 값을 지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될까요? remove, 지우다. 자, 어떤 걸? 내가 원하는 값을 지워줘. 이래서 특정 값을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선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리플로 가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파이썬은 뭐 샵 인클루드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쓰면 되죠. 자, 제가 s라는 세트명을 작성을 했고요. 자, 우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방법? set 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대괄호로 해서 값을 집어넣는 방법. 아니면은 요 물결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시험 문제로는 요 물결을 이용하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뭐 1, 5, 7. 자, s라는 변수에 제가 1, 5, 7이라는 값을 세트형으로 지금 초기화를 한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메서드가 있었죠. add, update, remove. 자, add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값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추가를 하죠? add 뭐 4라는 값을 추가를 해줘. 자, 그러면 어디다 추가를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s라는 변수에 값을 4 추가를 해줘 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콘솔 창에서. 그러려면 무조건 print라는 함수가 있어야겠죠. 자, run 해보면,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4가 추가가 됐죠. 원래 기존에는 1, 5, 7 밖에 없었잖아요, s에는. 근데 ad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4라는 값이 없으니까 추가를 해줄게 라고 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있는 값을 만약에 add 메소드를 통해서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이런 식으로. 1이라는 값은 이미 여기에 있죠. 자, 근데 제가 추가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 4, 5, 7, 1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자, run 해보면
자, 어떻게 뜨죠? 동일하죠. 자, 왜 그래요? s라는 변수에 이미 1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어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도.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만약 여러 값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뭘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s라는 변수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값? 뭐 1, 2, 3, 4 이렇게 넣어볼까요? 추가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s에 여러 개의 값이 추가가 될 텐데 얼만큼, 뭐는 추가가 되고 뭐는 추가가 안 되죠? 저는 1, 2, 3, 4를 한꺼번에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실행을 해보면 자, 1, 2, 3, 4, 5, 7 이렇게 뜨죠. 자, 왜 그렇죠? 자, 1이라는 값하고 4라고 하는 값은 이미 있어요. 여기 1이 있고 여기서 ad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4라는 값이 추가가 됐었고 여기서 1, 2, 3, 4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1과 4는 이미 있으니까 없는 2와 3만 추가를 하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지우는 메소드 뭐였어요? remove였죠. 자, 그러니까 나는 s라는 변수에서 remove 뭘 하겠다? 뭐 해당 값 1이라는 값을 삭제를 해보고 싶다. 뭐 그 다음에 확인해보면 자, 1이라는 값이 삭제가 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또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append라는 걸 쓰면은 그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된다. index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인덱스 위치에 추가가 된다. 이런 것처럼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근데 얘는 세트형이라고 하는 애는 집합이기 때문에 출력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우선 해당 값이 다 있는지 요 add를 통해서 여기 추가가 됐었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기 추가가 됐고 리무브를 통해서 삭제가 돼서 그러니까 요게 1이라는 값이 어딘가에 여기에 존재를 하면 안 되지만 정답을 쓸 때 만약에 뭐 순서를 3, 4, 2, 5, 7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세트형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해되실까요?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트형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리스트형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그래도 한번 잠깐만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선언을 했죠? 리스트명 대괄호 요소 1, 뭐 요소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을 했었고 append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의 맨 끝에 값 하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index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인덱스 번호 값. 왜? 이 append를 사용하면 맨날 리스트의 맨 끝에만 값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인덱스 자리 위치에 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인덱스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remove 라고 하는 애는 해당 값을 하나 삭제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됐었고 delete에서 따가지고 와서 del이라고 했었던 애는 뭐였어요? 얘는 리스트명의 요소 번호로 인덱스 번호로 삭제를 할 때 얘는 해당 값으로 삭제를 할 때 얘는 인덱스 번호 위치로 삭제를 할 때 사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인덱스 번호 요 맨 앞에 요소 1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항상 배열도 0번부터 시작하듯이 리스트도 0번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만약 여기 제일 첫 번째 거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0번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꾸 잘못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라이싱을 할 때. 자, 그리고 파이썬은
슬라이싱이라던가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우리 큰 데이터를 저장하는 특징 때문에, 관리하는 특징 때문에 하나 배웠었던 게 있었는데, 슬라이싱 하려고 하면 어떻게 슬라이싱 해왔죠? 리스트의 값을 자, 우리 만약에 자 1, 2, 3, 4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끊어오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슬라이싱 해오는 방법. 우리 문자열도 봤을 때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B 이런 걸로 우리 파이썬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썬만 잘라오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슬라이싱 하는 방법 배웠죠? 자, 어떻게 끊어가지고 왔었죠? 리스트 명에 여기 시작 인덱스 번호 그리고 콜론 그리고 종료 인덱스 번호 빼기 1 그리고 스텝. 자, 그래서 우리 리스트를 대신 만들어주는 함수에서 range라고 하는 요 메서드 함수도 배웠었을 때 얘가 그대로 이 안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쵸? 이때 중요한 거는 요 종료 인덱스 번호에 빼기 1. 내가 만약에 여기 세 번째 여기까지 끊어오고 싶어서 0, 1, 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와요? 인덱스 번호 2번까지? 안 나오죠? 그 이전까지 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요 종료 인덱스 번호 빼기 1 이전까지, 직전까지. 자, 그래서 얘도 확인을 해보면 아래 0번부터 2번까지 자, 어떻게 끊어왔어요? 1, 2까지만 끊어왔죠? 분명 2번까지 끊어오라고 하는 건 0번, 1번, 2번 인 거니까 요 3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왜 1, 2까지만 나온다? 종료 인덱스 번호 -1 그 직전까지 종료 인덱스 번호의 그 앞까지만 출력을 해서 끊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어차피 튜플에서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튜플은 선언하는 방식이 우리 리스트 이렇게 선언한 거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튜플명 그리고 괄호만 요 소괄호 그리고 이 안에 뭐 요소 1번, 요소 2번 등등등등. 얘도 슬라이싱 해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튜플명에 시작 인덱스 번호, 종료 인덱스 번호 빼기 1 스텝. 자, 어떤 말이에요 얘도? 즉 시작 인덱스부터 종료 인덱스 그 끝 번호 바로 전까지 요 스텝 증감값이죠. 몇 칸씩 네가 뛰어가면서 그 값을 가지고 올 건지. 근데 얘를 이렇게 작성을 안 하면 무조건 한 칸 한 칸 한 칸씩이다 라는 거. 스텝은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되면 무조건 1이 그냥 생략이 된 거다.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튜플은 리스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딕셔너리형 같은 경우에는 선언하는 방식이 딕셔너리명 요 물결괄호죠. 자, 얘는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키와 값으로 구성된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키가 있어야 되고 값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키, 값, 키 1번에 값 1번이다 이러면은 얘는 키 2번에 값 2번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자, 저 중괄호 물결괄호 안에 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키와 값을 구분을 해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딕셔너리형 요소에 제가 만약에 요소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딕셔너리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딕셔너리로 해가지고 키 값은 성명, 값은 홍길동, 나이 24살 요만큼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고, 얘를 만약에 출력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딕셔너리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물결 괄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키 값이랑 잘 나오죠? 이 콜론을 기준으로 값이. 자, 여기서 값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면 되느냐? 딕셔너리 명에 여기다 키 값, 뭐 있을까요? 성명, 나이, 학교, 고향. 키는 고향이었으면 좋겠고, 키 값은. 그리고 여기 값에 들어가는 거는 대전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잘못 썼죠. 여기에는 딕셔너리 이름이 나와야죠. 자, 어떻게 됐어요? 딕셔너리에 지금 고향이라는 키와 값이, 대전이라는 값이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홍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값은 어떻게 바꾸냐? 자, 이렇게 키 값이 딕셔너리 안에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미 있는 키 값일 경우, 나이 25. 자, 이미 나이라는 키 값이 여기 홍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정이 됩니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추가, 수정 요런 건 거고, 요소를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딜리트에서 따가지고 온 del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명 그리고 키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말이냐? 이 홍이라는 딕셔너리에서 요 나이라는 키와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삭제해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이라는 키와 그에 해당하는 값이 삭제가 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자,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 input이라는 애는 입력을 받는 함수죠. 자, 이때 입력은 어떤 걸 입력을 한다? IT321이라는 걸 입력을 할 때 요 출력되는 결과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미리 조건을 드린 건 IT321 입력이라고 한 건, 여기 지금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당연히 어떤 값을 입력받는 애죠. 콘솔 창으로부터. 그렇잖아요. 그쵸? 프린트라는 애는 우리가 콘솔 창에서 출력을 해주는 애고,
인풋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C 언어 때 스캔F처럼 입력을 받아서 값을 저장을 해주는 애였죠. 그쵸? 자, 입력을 받을 때 요 지금 입력이라는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셨는데 얘는 큰 상관이 없죠. 얘 뭐예요? 안내멘트잖아요. 우리가 스캔F 때 프린트F 한번 해가지고 여기에서 입력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스캔F 이렇게 작성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요 프린트라는 작업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입력한 다음에 여기 입력 받으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이때 뭘 입력하겠다라는 거예요? IT321이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어디로 저장이 돼요? 여기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쵸? 즉 x는 뭐예요 지금? 그쵸? IT321이라는 값이죠. 자, 그리고 A라는 리스트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자, 근데 A라는 리스트에 얘가 리스트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요 괄호 보고 대괄호니까 이 소괄호면 튜플, 요 물결괄호면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알 거잖아요. 그쵸? 자, 대괄호니까 리스트라는 거 알았고, 아, 그러니까 append라는 메서드 사용을 했겠구나. 얘는 어떤 애였어요? 값을 추가하는 메서드였죠. 자, 뭘 추가하겠대요? A라는 리스트에 X 값을 추가를 해줘. 자, X 뭐였어요? IT321 이 값이었죠? 자, 그럼 어디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이 뒤에 지금 IT321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된 거죠. 요거까지 이해되실까요?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이렇게 지금 값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remove 하겠대요. 얘 뭐예요? 값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죠. A라는 리스트에서 remove 어떤 값? df456이라고 하는 애를 삭제를 하겠대요. 즉 얘를 이렇게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즉 남아있는 애는 A, B, C 1, 2, 3 그리고 G, H, I 7, 8, 9 그리고 IT 3, 2, 1 이라고 하는 애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 뭐예요? 콘솔창에 출력을 하겠대요. 자, 뭘 출력을 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A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에 -3부터 끝까지 출력을 해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자, A, B, C 1, 2, 3 이라고 하는 요소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A는 0번째, B는 1, C는 2, 1은 3, 2는 4, 3은 5였어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전체 길이, 얘의 길이는 1, 2, 3, 4, 5, 6, 6에서 -1한 값, 즉 5랑 같고, 아니면은 눈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1 하라라는 건데 지금 값이 없으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값은 얘밖에 없으니까.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듯이 여기로 간 거죠. 자, 그래서 -1칸 하면은 요 5번째 인덱스 번호 5번 6번째죠. 인덱스 번호 5번에 6번째 그 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1 -2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길이 6에서 빼기 2한 네 번째 인덱스 인덱스 번호 4번과 동일하며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가보면 된다라고 했죠. -1칸, 그러니까 여기로 도착할 거고, -두 번째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3번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가도 되고, 아니면은 6 빼기 3에서 인덱스 번호 3번을 찾아가도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아, 지금 A는 1차원 배열인데 어떻게 두 개로 이렇게 2차원 배열 값을 찾아가냐. 자,
지금 얘네들이 1차원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ABC 1, 2, 3, 뭐 GHI 789, IT 321. 자, 근데 이 문자열, 문자, 단일 문자 하나 아니고 문자열이죠. 자, 문자열이 공간 하나에 비집고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배열에서도 문자 하나당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2차원인 거죠. 문자열 1, 2, 3이 들어가 있는 배열 하나, 각각의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배열 하나.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인덱스 번호 1번. 자, A의 인덱스 번호 1번 몇 번이죠? 얘가 0, 얘가 1, 얘가 2, 이건 거니까 인덱스 번호 1번은 GHI789입니다. 계에서 인덱스 번호 마이너스 3번부터 시작을 해서 자, 뒤에 값이 생략이 되었어요. 자, 그럼 뭐죠? 끝까지 출력을 해라 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인덱스 번호 1번 얘죠, 얘. 그리고 마이너스 3번부터 아까 전에 마이너스 3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3번, 인덱스 번호 3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쟤를 예시로 들어보면 자, A의 1번 리스트를 찾아가면은 GHI789인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3번부터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3번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우선 7, 8, 9가 우선 여기서 출력이 돼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자, A 리스트 A 인덱스 번호 2번부터 2번에서 맨 처음부터 마이너스 3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인덱스 번호 2번이니까 IT 321 요거구나. 자, 거기서 0번부터 마이너스 3번까지니까 아까 3번 저기 어디야? 자, 얘로 다시 보면 IT 321 자, 0,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1번 그리고 마이너스 2 라고 하면은 여기 2라는 값 마이너스 3 하면은 여기 3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전체 길이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요렇게 푸셔도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T 321에서 자, 0번부터 인덱스 번호 몇 번까지? 2번까지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IT 3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자, 시작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하지 않지만 여기 종료 인덱스 번호 마이너스 1까지 슬라이싱 해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 슬라이싱을 할 때 시작 인덱스 값 그리고 요 콜론으로 해서 여기 종료 인덱스 값 이렇게 했을 때 시작 인덱스부터 종료 인덱스 번호 직전 빼기 1 된 값까지 출력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3 앞에 직전인 IT까지 출력을 하겠죠. 자, 이때 만약 제가 789라는 것과 IT라는 값을 출력을 할 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출력을 하면은 어떻게 뜨죠? 값이 여기가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콤마가 찍힐 때 그러니까 각각 다른 값이잖아요. 789라는 하나의 값, IT라는 하나의 값 이렇게 각각 다른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우리 그냥 프린트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개행이 되는 것처럼
제가 따로 줄바꿈 문자를 넣어주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개행이 됐죠. 이것처럼 내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출력하는 값들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저 공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SEP 해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작성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얘를 만약 콤마로 이렇게 바꿔놨다 이런 뭐예요? 띄어쓰기 대신에 콤마로 작성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 갔어? 띄어쓰기 대신에 콤마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89, IT 하고,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반복문에 대한 문제죠. 위에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 range라고 하는 애 뭐였어요?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자, 여기 in 뒤에 올 수 있는 세 가지 반복 횟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였어요? 리스트, 튜플, 문자열 요 세 가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 1, 2, 3, 4 이런 식으로 넣거나 아니면 튜플로 1, 2, 3, 4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문자요 뭐 이런 식으로 넣던가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1부터 1000까지 반복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요소를 1000개를 다 작성을 해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리스트를 대신 만들어줄 함수를 찾은 거고, 그게 누구다? 요 range라고 하는 함수다. 그래서 range 시작하는 숫자, 시작 숫자, 콤마, 종료 숫자 빼기 1, 그리고 스텝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숫자가 만약 하나만 작성되어 있으면은 0부터 종료 숫자 마이너스 1까지, 숫자가 2개 작성되어 있으면은 시작 숫자랑 종료 숫자 마이너스 1, 그리고 숫자가 3개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 시작 숫자, 종료 숫자 빼기 1, 스텝. 기억나시죠?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어내는지 이전 시간에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리스트를 3, 4, 5. 자, 6도 만드나요? 안 만드나요? 종료 숫자 마이너스 1이니까 직전까지 만드는 거니까 6은 만들지 않고 3, 4, 5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리스트가. 자, 그러면은 이 i라는 변수는 순차적으로 탐방을 다니는 거죠. 첫 번째 3, 두 번째 4, 세 번째 5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프린트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따로 옵션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확인을 해봤죠, 저희가. 제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줄바꿈이 됐잖아요. 자, 이 AND 조건을 통해서 기존에는 내가 쓰지 않았지만 이게 자동으로 디폴트 되어 있는 값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AND 값을 바꿔주게 되면 끝나는 게 달라지겠죠. 보이실까요? 여기서 지금 끝난 겁니다. 얘를 줄바꿈으로 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 이 황토색 점 3개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지금 줄바꿈이 한 칸 띄어져 있고 얘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다? 789, IT 하고 3, 4, 5라는 리스트를 출력을 하는데 AND 띄어쓰기만 한 칸 해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줄바꿈이 아니고 3 한 칸 띄고 4 한 칸 띄고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89, IT 3 띄고 4 띄고 5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세트 자료형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순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는 리스트, 튜플 이런 애들과 다르게 얘는 순서가 없고 중복값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 이렇게 끊어오게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얘는. 자,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라고 말씀을 딱 이제 문제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떤 형으로 작성이 된 건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자료형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어떤 형이죠? 리스트인가요? 딕셔너리인가요? 아니죠. 세트형이죠? 자, 여기에 우리 자, 세트형을 선언을 할 때 요렇게 써도 되지만 거의 문제에 요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했고 요 set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많이 안 한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이 괄호만 보고서 그러면은 이 물결 괄호는 딕셔너리네 라고 생각을 해서 딕셔너리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아닌 이유는 뭐예요?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값만 있잖아요. 그쵸? 키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딕셔너리로 오해하신 분은 잘못 푸신 겁니다. 자, 세트형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정답이 출력될 때.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자, 얘를 보면은 일본, 중국, 한국이라고 하는 값들이 요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습니다. 초기화가 됐어요. 자, 그리고 add 베트남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 A라는 변수에 베트남이라는 값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추가가 되겠죠. 베트남. 자, 그리고 또 add라는 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값을 추가를 하고 싶대요. 근데 어떤 값? 중국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이라는 값 있나요? 있죠. 자, 우리 중복 허용된다라고 했나요? 세트형?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하나 더 쓰여지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remove라는 애가 등장을 했어요. 얘는 뭐죠? 값을 제거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죠. 자, 그러니까 1번이라는 값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update라고 하는 애는 뭐였었죠? 값을 하나만 add를 통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update를 통해서 여러 개를 추가를 하고 싶을 때 나는 update 함수를 사용을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홍콩, 한국, 태국이라는 요 3가지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자, 홍콩 없으니까 추가될 거고 그 다음 한국 있으니까 추가 안 될 거고 태국 없으니까 추가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A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중국, 한국, 베트남, 홍콩, 태국 요 5개의 나라가 나와야 되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요 순서여도 상관없고 이제 아마 프로그램 돌려보신 분들은 홍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1, 4, 3 이렇게 해도 그냥 1, 2, 3, 4 이렇게 출력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순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 5개의 값만 들어가 있으면 다 정답 처리해줬습니다. 왜?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 add 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중국을 하나 더 쓰신다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오답 처리 되겠죠. 얘는 정확히 틀린 답안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정답을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냥 중국, 한국 이렇게. 자, 얘 지금 문자열이죠. 문자열 출력하면 문자열 어떻게 나오죠? 문자열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죠. 뭐 정말 이거는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너그러우신 채점관님께서는 맞았다고 해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고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했는지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복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출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요 롤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예요? 얘는 리스트인가요? 딕셔너리인가요? 튜플인가요? 뭐죠? 리스트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딱 요거 보고 아셔야 되는 거죠. 대괄호네, 리스트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얘가 0번째 요소, 얘가 1번 요소, 얘가 2번 요소 이렇게 될 겁니다. 롤이라는 리스트에. 자, 여기서 0번째 요소를 가지고 오래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해주신 실수가 정확하게 1, 2, 3 이렇게 출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거 맞나요? 아니죠. 얘는 생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하나의 요소인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줄바꿈 자동으로 되어 있죠. end라는 게 따로 안 적혀 있으니까. 그쵸?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end는 /n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줄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프린트 출력을 해라. 뭘 출력을 해? 이랬더니 롤의 두 번째 거에 2번 요소에 1번 값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자, 0, 1, 2. 자, 여기서 1번. 자, 얘도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값이 뭐예요? 7이죠. 자, 여기서도 잘못해 주신 거 이렇게 리스트로 7 하는데 자, 얘는 리스트로 지금 묶여져 있는 값을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값을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리스트에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값 중에서 자, A는 이렇게 해놨대요. 자, 그리고 A1은 출력을 해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뭐라고 출력하죠? 그냥 1이라고 출력하죠. 얘를 이렇게 출력하지 않잖아요, 우리 컴퓨터가. 자, 그것처럼 이렇게 출력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값만 딱 7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하나의 요소가 지금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값 하나를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7 이렇게. 자, 그 다음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프린트라고 하는 애는 요 반복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파이썬은 줄바꿈이래.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랑 지금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바퀴 돌 때 이거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거 한 바퀴 돌 때마다 얘를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sub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해서 요 롤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탐색을 해라 라는 거죠. 자, 롤이라는 거 여기 자리 반복횟수 자리에는 당연히 리스트, 튜플, 문자열만 가능한데 요 롤이라고 하는 애 우리 여기서 확인했잖아요. 리스트인 거. 자, 그러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하면은 자, 이 sub이라고 하는 애는 처음에 탐색할 때는 이거, 두 번째 탐색할 때는 이거, 세 번째 탐색할 때는 요거를 탐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얘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들어간 리스트 요거에서는 얘가 지금 1, 2, 3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는 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 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탐색을 하는 친구가 돼서, 즉 아이템을 출력하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이 출력이 될 텐데 여기서 end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띄어쓰기 한 칸으로. 자, 그래서 1 띄고 2 띄고 3 그리고 한 바퀴 다 돌았으면 이제 뭐예요? 프린트 줄바꿈 한번 해라. 얘는 자동으로 end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줄바꿈해서 그 다음 차례부터 안에 있는 요소들 각각 탐색을 하면은 4 띄고 5 줄바꿈하면 6,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얘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봅시다. 클래스라고 하는 건 많이 사용하는 함수나 변수를 샘플로 만들어 놓고 해당 작업을 할 사람들이 샘플을 복사를 해가지고 내용만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양식 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식빵처럼 식빵 틀이 있고 그걸로 이제 비슷한 뭐 건포도 식빵, 뭐 호도 식빵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식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 그런 게 클래스다 라고 했는데, 자, 클래스에서 빼놓고 간 개념이 하나가 더 있었죠.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게 나오느냐,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상속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상속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개념하고 정말 똑같아요. 뭐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의 변수와 메서드들을 그 자식이 물려받는 기능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파이썬에서 상속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클래스 어떻게 정의했죠? 클래스명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뭐 틀에 사용될 뭐 양식 같은 걸 이렇게 작성을 했었잖아요. 뭐 메소드 def 뭐 샬라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했던 거 셀프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것처럼 상속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쪽에 부모 클래스를 우선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도 뭐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 그 부모를 만약 상속받을 자식이다 라고 하면은 자식 클래스 명도 우선 지정이 돼야 될 거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요 괄호 안에 부모 클래스, 내가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바 때는 배우겠지만 자바는 뭐 exten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요 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속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자, 클래스. 자, A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래스명은 저번에 배웠듯이 시작을 대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 들어가잖아요. def, define, 정의하겠다. 어떤 걸? 펑션 A라고 하는 얘는 뭐예요? 함수 이름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에 셀프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개 변수가 없을 경우에. 만약 매개 변수가 있다면 여기 뭐 다른 거 하나씩 더 넣어줘야겠죠. 개수 맞춰서. 자, 프린트 A, 그리고 클래스 B, define function B, self, print B.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 지금 양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 양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B라는 소문자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만들 건데, 어떤 걸로? 클래스 B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이 메소드라던가. 자, B라는 변수로 펑션 B에 접근을 하겠다.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실행해보면 뭐 나와요? 프린트 B 했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출력을 해라, B를. 이 말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잘 출력이 됩니다, B가.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펑션 A라는 걸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가, 요 B라는 애가 요 메소드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펑션 A라는 애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떻게 손쉽게 된다? 상속을 받으면 된다. 자, 상속받는 방법은 여기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처음에 상속을 받지 않고 그냥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날 겁니다. 자, 왜 오류가 나요? B라는 애한테는 펑션 A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죠. 지금 요 안에 B라는 애한테 펑션 A라고 하는 애는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B라는 변수는 B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애잖아요. 그쵸? 즉 A로 만들어진 애가 아니기 때문에 펑션 A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B에는. 그래서 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A로부터 이 함수를 상속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A 이렇게 해서 내가 상속받을 부모님의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얘한테는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게 딱 하나의 함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얘는 사실 몇 개의 함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왜? 부모님한테 상속 받았으니까 얘는 펑션 A도 갖고 있고 펑션 B도 갖고 있는 애가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는 거죠. 펑션 B도 가능하죠, 사용하는 것도.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자, 클래스 명을 A로 지정을 한 거고,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메서드 명은 이제 펑션 A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B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누구한테 상속을 받아요? A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얘 메소드명은 당연히 펑션 B죠. 자, 그래서 B라는 이름의 클래스 B에 대한 변수를 여기서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B라는 변수로 메서드에 접근을 할 때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펑션 A라는 함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고 출력이 된다. 얘는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함수니까 오류 나지 않고 잘 출력이 되겠죠.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4개 변수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펑션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펑션 B라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 다른 애니까 얘한테 펑션 A 찾아가, 펑션 B 찾아가 이러면은 알아서 잘 찾아가겠죠. 자, 근데 만약
여기 이름이 펑션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매개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값을 보내는 A가 있을 거고 값을 안 보내는 A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만약 값을 보낸 애가 있다 이러면은 이 펑션을 찾아가는 거고, 값을 안 보냈다 라고 하면은 이 펑션을 찾아간다 라는 겁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뭐 매개 변수 개수라던가 안에 내용을 뭐 얘는 뭐 문자를 받는 친구, 얘는 숫자를 받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들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오버로딩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파이썬은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이유는 자바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때문에 오버로딩을 말씀드린 건데, 오버로딩이랑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죠.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오버라이딩은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즉, 어떤 말이냐? 자, 오버라이딩, 탄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A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었으면은 제가 만약 그걸 상속을 받았다 라고 하면 저도 A라는 함수 메서드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만약 저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제 자아가 생겨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알려줬는데 제가 똑같은, 원래는 이걸 해 라고 하면은 그대로 했었다가 이제는 이걸 해 라고 하면 제 자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얘는 파이썬에서도 제공이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이 똑같아요. 매개 변수도 똑같아요. 왜? 매개 변수가 다르면 안 됩니다. 왜? 파이썬은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펑션 A는 A라는 애를 출력을 하고 이 펑션 A는 B라는 애를 출력을 해요. 여기서 제가 B라는 클래스로 B 변수를 설정을 하고 A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시키면 런을 해보면은 A가 출력이 될까요? B를 출력을 할까요? 아니면 다 출력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여기에도 펑션 A라는 메소드가 있고 A에도 B에도 펑션 A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B는 엄마, 부모 클래스 A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즉 얘도 얘에 대한 내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펑션 A를 부르면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런 해보면 B가 출력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부모님으로부터 펑션 A라고 하는 메소드를 상속을 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근데 커가면서 아, 이거 말고 이걸로 재정의를 해야겠어. 같은 이름의 함수를. 그래서 본인이 재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을 할 때,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제 관련된 일이에요. 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부모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가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죠. 결국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만들어진 내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의가 됐다면 재정의된 값만 출력을 합니다. 얘는 이제 얘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얘로 바꿨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이 함수가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가 재정의를 한 거고, 그 클래스를 만들 때 본인에 대한 B에 대한 클래스로 변수가 설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자식이 우선이 돼서, 부모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우선이 돼서
재정이 됐다면 재정이 된 애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을 때 만약 메서드명이 달라요. 그러면은 둘 다 받겠죠. 그 중에 하나를 뭐 펑션 A든 B든 내가 원하는 걸 요청을 했을 때 걔는 다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기능을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다른 기능으로 제가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함수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함수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개가 있어. 그러면은 5개 다 상속을 받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함수만 제가 재정의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얘한테 맞게. 걔는 하나의 양식인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재정의를 하는 방법이 뭐다? 오버라이딩이다. 그리고 변수의 4개 변수 개수만 차이를 둬서 같은 이름으로 만드는. 자, 오버로딩도 오버라이딩도 둘 다 같은 이름이라는 전제 하에요. 동일 이름의 메서드인 건데 동일 이름에서 4개 변수로 차이를 둔다 라고 하면 오버로딩. 이제 탄다. 같은 이름의 같은 4개 변수에 내가 탔어. 그러면은 오버라이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큰 특징이 있겠죠.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내가 올라타려고 하는 메서드가 상위 클래스 부모님한테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인 거고, 메서드 이름도 같아야 되고 4개 변수 개수도 같아야 되고 데이터 타입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에 내용만 달라져야 되고 이름과 4개 변수 이런 거 수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하고자 한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B 나오는 거. 얘도 정의를 다시 해볼까요? 클래스명을 A로 지정, 메서드명은 펑션 A. B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A를 상속을 받고 펑션 A 함수를 재정의. 여기서 받은 걸 재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B라는 이름의 클래스 B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했고 B라는 변수로 함수가 호출되었는데 이게 뭘로 생성이 된 거예요? B라는 변수가 B 클래스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B의 메서드를 호출을 한다. 자, 그러면은 얘가 항상 이렇게, 얘가 펑션 A고 얘가 펑션 A예요. 얘는 재정의가 된 거죠. 근데 나는 요 클래스 A, 상위 클래스의 변수라던가 메서드라던가 걔네들한테 접근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 상위 클래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슈퍼 메서드명 요겁니다. 자바에서도 슈퍼로 상위 클래스에 접근을 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A 클래스의 펑션 A라는 걸 출력을 하는 애고요. B라는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를 할 텐데 저는 요 A 클래스에 있는 요 펑션 A도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슈퍼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슈퍼 내가 출력하고 싶은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명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뭐예요? 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A하고 B가 출력이 되죠. 자, 왜 그렇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펑션 A를 출력을 하고 펑션 A를 이제 실행을 시키라는 거잖아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펑션 A. 그러니까 얘한테 간 거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애예요? A를 출력을 하는 애를 기능을 하는 애죠. 자, 그러니까 A가 출력이 되고 프린트 B. 얘가 원래 사용하는 우선 얘가 부른 건 이 B라는 변수가 부른 거는 어떤 변수예요? 어떤 메소드예요? 이 메소드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부를 때 상위 클래스에 접근해라. 그리고 출력해라. 라는 거니까 A와 B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한 줄만 추가해드리면 되겠네요. 슈퍼 키워드를 통해서 A 클래스에 접근. 자, 여기까지가 파이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클래스도 배웠고 상속도 배웠고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여기서 오버로딩은 파이썬에 없다. 그리고 뭐 상위 클래스에 접근하려고 하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면 된다 라는 것까지